얘들 어차피 다시 보여줄 거거든. 뭐냐 숙제 범위에서 40년까지 질문이 많아서 그거 한번 해볼게. 사실력을 보면은 실수 x, y, z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기호의 약속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f의 x, y, x만 기호 얘는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세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일종의 그냥 기호의 약속이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거라고 할 때 문제가 뭐라 되냐면 f의 a, b, c 돼 있지? f의 a, b. 그럼 그대로 우리가 약속대로 그대로 따라갈 거야. 뭐냐면 조건이 f의 a, b, c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 주장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그다음에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지. 얘가 1이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 그게 1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물론 요 값이 1이지만은 얘랑 그제 우리가 똑같은 애가 하나 있었지. 곱셈 50보면 얘랑 똑같은 애가 이러면지 A, B, C에다가 긴 거 있었잖아. 걔를 한번 적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예.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 B, B, C, C, A. 얘가 요놈이잖아. 얘가 지금 현재 1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얘랑 같은 애가 있었지. 2분의 1 꺼내는 거. 그래서 우선 뭐가 써먹힐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적어볼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 지금 얘가 다 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 아 얘가 1이면 얘도 1일 것이고 얘도 1이겠구나. 그렇지. 뭐가 써먹힐지 모르는 거야 지금 문제는. 그럴 때 지금 다음에 값을 구하셨는데 물어보는 거는 F에 B 더하기 C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더하기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그러면 이거를 봐봐. 요거를 이용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니? 봐봐. 얘를 하나를 보면은 얘를 세제곱한다는 얘기야. 미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뭔가 요놈 아니면 요놈이겠지. 얘가 좀 좋지 않을까? 봐봐. 얘가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되잖아, 하나로.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면 제곱이 들어가. 얘를 제곱해야 돼. 좀 귀찮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얘 아닐까? 얘가 가장 뭔가 아름다운 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좀 얘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얘는 결과적으로 요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볼게. 요거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A, B, C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요게 앞에 얘 세 개의 합이 들어가야 돼. 세 개의 합은 뭐가 되냐면 A 사라질 거고 A 하나 남지. 실제로 얘를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2분의 1에 얘에서 했던 거지. 앞에 1번에서 2번 뺀 거지. 얘에서 2 빼면 뭐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에서 이게 되지. 얘 없어지고 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가 남네. 그거를 제곱했어. 그거 제곱했으니까 2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배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지. 봐봐.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2B 마이너스 2A가 나왔어. 그럼 그거의 제곱이잖아, 얘들아. 이거의 제곱하면 2만 우선 끄집어 내면은 이거 4로 나가지? B 마이너스 A나 A 마이너스 B가 동일하거든. 그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B 더하기 C야.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걸 빼내. 얘에서 얘를 빼내. 그럼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빼기 이거지. 그럼 얘 없어지고 2C 마이너스 2 이거 남지. 마찬가지로 얘가 남는데 이놈을 제곱하래. 그럼 마찬가지로 4 튀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뭔가 느낌이 오지.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놈 C에서 지금 A를 빼라 했으니까 세 번째 거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에서 요 놈이니까 얘 없어지고 2A 마이너스 2C죠. 그래서 얘도 4 튀어나갈 것이고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더라. 그것만 되면 이제 문제 끝난 거야. 지금 문제가 얘는 요건 거야. 그러면 얘하고 좀 틀린 그림 찾아볼게. 4 끄집어낼 수 있잖아. 4 끄집어내면은 요거의 몇 배? 4배잖아. 정답은 얼마? 4가 되겠다. 얘가 1이니까. 여기서 4 끄집어내면 4배잖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조금 이게 난이도지. 주말에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말했잖아. 정규반 메타 시간이 있어. 내가 살짝 좀 알려주면은 정규반 학생들만 오긴 하지만은 그치? 그래도 와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그러니까 메타 시간이 토요일은 4시 화요일은 안 되고 평일 메타 못 오니까 주말 메타가 이게 두 개의 시간대가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개별 질문을 하고 싶거나 그런 학생들은 오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일로 오면 안 돼. 내가 원래 교실 7반이거든. 7반 306 일로 오면 되겠어. 시간은 어디냐면 여기 우리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요즘 이번에 새로 오픈한 거기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오면 되겠어. 그럼 이제 뭐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오늘 다른 거 뭐 질문 있냐? 어디 숙제 있나? 괜찮아. 풀만 했어. 지난 시간에 그 항등식의 개념 조금 얘기를 했고 문제는 몇 개? 몇 번까지 있더라? 체크를 해놨지. 유형 1번 했고 유형 2번도 해놓았고 하지 않나? 하나도 안 했지? 문제는 안 했어. 1번까지 했어. 어제 유형 1번까지 했는데 이제 유형 2번부터 한번 볼 텐데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항등식은 보통 표현이 있다고 했어. 항등식의 표현 잠깐만 좀 요약해보자면은 53번 문제 여기 문제인데 항등식의 표현이 몇 개 있지?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가장 유명한 애가 x값 관계없이 그지? x값에 관계없이 이런 거지. 이런 표현이 보인다든지 모든 x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보이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다. 항등식을 수학에서 임의라고 하는 거 랜덤하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답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53번 같은 걸로 봤을 때 등식이 있는데 등식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그럼 항상 우리가 있는데 항등식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문자지 여기서는 x라고 내가 지정했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값에 관계없이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k가 있는 애하고 k가 없는 애를 묶어야 되겠지. 얘가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 k값이 계속 변할 거야.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 이 자리에. 그럼 얘가 항상 0이 되려면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논리 얘기했잖아. 자살같이 얘랑 같이 얘를 없애야 돼. 그러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되지? 얘가 0이 되면 될 것이고 요 놈이 0이 되면 되겠지. 얘가 계속 변하겠지만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면은 얘가 아무리 큰 수여도 그냥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이거고 지금 K를 묶었을 때 K를 묶는 식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 X 있을 거고 눈으로 바로 한번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2y 있을 거고 더 이상 K 있는 애가 없네. 이번에 K 없는 애 보자고. K 없는 애는 여기 X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의미예요. 정리하면 이놈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요놈이 0이 돼야 되겠고 얘가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x는 2y 성립이 되고 여기다가 2y 집어넣으면 3y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얘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y가 마이너스 1 튀어나오고 그러면 x는 2배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하시다. 지금 문제는 제곱제곱의 합을 구하시고 이랬으니까 정답은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57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음 유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x 값에 뭐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눈치 싸움이지 얘들아. 봤을 때 난 AB를 구하고 싶어. A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내 맘대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딱 봤을 때 막 누구를 대입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 마이너스 1이랑 2 그렇지 않니? 우리가 fx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살려두면 안 돼. 얘를 날릴 수 있는 수를 대입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은 내가 0이 되지.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1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b.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x 대신 2를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2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이거 날라가지. 2 집어넣으면 여기 0이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 4a 될 것이고 여기 b 이렇게 되지. 됐어. 여기서부터는 문제 중위 문제 아니니 연립방정식. 연립을 넣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연립을 하는 결과를 적어주면은 a가 1 나오고 b가 2가 나옵니다. 근데 꼭 이거는 한 가지 풀이 방식만 있는 거 아니야.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풀이 방식이 이건데 나는 뭐 이거를 수치 대입이 아니라 개수 비교를 쓰겠다. 우리가 미정계수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수치 대입하고 개수 비교가 있었지? 일반적으로는 수치 대입이 더 수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수치 대입법을 했어. 이게 훨씬 수월해. 그런데 나는 굳이 개수 비교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fx는 어차피 차수가 몇 차? 지금 얘 3차지 얘들아. 3차니까 여기 2차거든? 그럼 얘는 당연히 1차가 돼야 돼. 1차가 될 것이고 최고차가 지금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얘를 그냥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얘는 지금 보면은 얘 문제가 너무 허탈한데? 상수가 지금 없어? 그러면 fx 얘는 그냥 그렇지 않니? 이거 문제가 수학 문제면 되게 허탈하게 많아. 이런 허술한 문제. 그렇지 않니? 봐봐. 얘 3차야.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이 fx를 정할 때 최고차가 지금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것이고 상수항이 있다면 생길 수 있을 텐데 얘는 상수항이 0이야. 그 얘기는 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얘 정리되겠다. 얘 정리가 안 나오네. 문제가 좀 허술하지. 내신 문제라는 게 원래 그래. 우리 근데 앞으로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 뭐냐면 입을 딱 보자마자 1, 2초 만에 풀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그걸 읽고 막 얘기 안 해. 여기 지금 배운 단계에서는 그거를 만약에 그 편법을 자꾸 익히려고 하면은 서술형도 망가져. 자꾸 그거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이제 다 너희들 익히고 나서 내신 다가오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때 알려줄게. 그러니까 기본기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같고 애초에 못 하는 거하고 달라. 그렇지? 정석적인 방법을 몰라. 편법만 알아.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고. 수험평 나왔을 때 주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많이 참고 있어. 딱 보자마자 한 1초 문제들이 되게 많아. 타다닥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고1 올라와서 내신 할 때 할 거고.
지금 우선은 이제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니까 좀 탄탄하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부터가 이제 오늘 새로 할 내용인데 행정식인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것 때문에 유형 4번인데 얘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59번을 하나 해보면 다 될 것 같아. 59번을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x의 제곱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지. 요놈의 세제곱이지. 그럼 봅시다 이거. 지금 얘는 이 괄호가 지금 몇 개? 3개의 덩어리가 굽혀져 있는 거지? 그러면 제일 차수가 높은 건 몇 차? 6차겠지. 봐봐 이렇게 괄호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걔네가 만나서 하나의 양이 형성이 되는데 차수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제곱 2차 즉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를 뽑아서 걔네끼리 만나면 6차가 형성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가장 높은 차수가 6차일 거고 가장 차수가 낮은 거는 당연히 상수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실제로 정리했을 때 거기 봅시다. 뭐라고 되냐면은 그 개수는 잘 모르지만 걔 개수에 대한 이름을 붙였어. 그치? 2차 항의 개수를 A6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면 5차 x 5차의 개수는 A5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1차의 개수는 A1이라고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A0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내림 차수로 정리한다면 그랬을 때 이게 당연히 항등식이다 이거야.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항상 등호가 연결되니까 내 맘대로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가부터 볼 텐데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0부터 해가지고 A1, A2 쭉 해서 지금 A6까지 합을 구하래. 즉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개수의 합을 의미하지? 모든 개수의 총합을 의미해. 개수의 총합이야. 그러면 눈치 싸움이지 여기서부터는. 그럼 내가 요 놈을 구하려면 x에다가 누굴 대입해야 제가 튀어나와? 뭐 당연히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할 생각해야 돼. 그러면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지? 3에서 1 뺐으니까 2지. 2의 세제곱 1 넣었으니까 바로 튀어나오지. 여기 바로 2제곱이지. 그렇지 않니? 가는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지. 그래서 그게 바로 P, 스몰 P는 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봅시다. 나를 가보면 부호가 왔다 갔다 거려요. A죠. 빼기 A5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A6까지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도 마찬가지야. X 대신 누굴 대입했을 때 얘가 만들어질까를 고민해야지. 누구 대입할까? 그치 마이너스 1이지. 부호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음수를 대입해야 돼. 그 중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을 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요 위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튀어나온다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1 빼기 2 빼기 1 요거에 세제곱. 이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 다음에 다 갑시다. 다하고 라를 볼 건데 다는 뭐냐면 다는 024륙이지. 024륙. 그러면 뭐냐면 한 칸 건너가는 거지. 024륙 한 칸씩 건너가면서 되는 건데 걔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걔는 요 앞에 두 개를 이용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식을 변변 더하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는 1번하고 2번을 변변 더해볼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싹 더하면 A1, 135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좌변에 남는 거는 024륙이 남는데 두 개씩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두 개씩 남을 것이고 우변은 두 개 더 있어. 0이지. 따라서 요놈의 결과는 뭐가 된다. 이 약분시키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는 0이 되겠네. R은 0이지. 그 다음에 라를 갈 건데 라는 여기다 적어볼까? 라는 여기다 적어볼게. 135를 구하라 이거야. A1, A3, 그다음에 A5, 135를 구하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한 칸씩 건너갈 때는 요놈들을 이용해야 되고 아까 전에 변변 더했으니까 이번엔 변변 빼면 나오지. 변변 뺐을 때 변변 빼면은
1, 3번은 1 빼기 2를 해주면 되지. 1에서 1을 빼면은 0이 사례 없어질 것이고 2배에 A1 1, 3, 5 얘를 살아남고 빼면 얼마냐면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16 약분하면 8 나오지. 그래서 이게 바로 S 스몰 S의 값 구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데 마 봅시다. 마. 이 마는 A0하고 우리가 이 A0을 뭐라고 하지? 상수항. 그 다음에 요 AL6는 최고 차이 개수야. 그럼 얘는 굳이 뭐 이상한 뭐 편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지. 막 괄호 3개가 있어. 최고 차항은 가장 차수가 높은 애인데 걔는 얘가 3번 뽑혀야지. 여기서도 x제곱, x제곱, x제곱. 그래서 걔네끼리 만나서 x 6제곱이 탄생해. 그러니까 a 얘부터 올게. a6은 당연히 1이 되지. 6차항이 있으니까. 상수는 마찬가지지. 상수가 만들어지면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 세 개의 괄호에서 모두 마이너스 1을 택해서 걔네끼리 곱해서 튀어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a0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냥 상수항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지. 두 개를 더하래. 두 개를 더하면 0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p의 값은 0이 된다. 다 구했죠 우리가. p는 8.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8. q는 마이너스 8. r은 0이고 그 다음에 s 8이고 그 다음에 t는 0. 기본기가 되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유형 5번 넘어갈 건데 유형 5번 관련해서 학생들이 조금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질문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64번을 풀 건데 64번에 앞서서 이거 봅시다. 이거를 좀 얘기해 주는데 ax, by 플러스 c가 0 있어. 얘가 모든 x, y에 대해 성립이 된다. 그렇지? 우리가 근데 기본이 되는 항등식을 했어. x, ax 플러스 b가 0이야. 이게 만약에 모든 x에 대해 성립이 된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얘가 계속 변하니까 얘를 죽일 수 있는 즉 a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남은 b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x도 변해 근데 y도 변해. 이렇게 이 두 개의 문자가 모두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런데 얘가 항상 0이 되고 싶어. 그럼 똑같은 원리야.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되지. 얘 날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0이 돼야 되지. 얘 날려야 되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남은 c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64번을 가볼게. 64번은 이 방식으로 풀면 안 돼.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 차이점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궁금해하면 조금 다행인 거고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안개서 푸는 거지. 봅시다. 그래서 64번과 이거의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 x 더하기 y가 2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그러면 위에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관계식이 추가가 됐어. 지금 얘는 똑같잖아 얘들아.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ax 3y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 0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지금 위에 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얘가 계속 변하고 얘도 변하니까 a 0 되고 그럼 얘는 3인데? 뭐가 이상하지?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렇지. 여기에 설령 뭐 미지수가 들어갔어도 마찬가지야. 얘가 여기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가 여기 3이지. 다행히 지금 그거를 강제시켜 주려고 여기를 상수를 이렇게 못 박아놨어. 그런데 지금 위에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요거는 뭐냐면 x하고 y가 무관하게 움직여. 그렇지 않니? x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 y도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렇지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영향을 안 줘. x가 y 영향을 전혀 주는 애가 아니야.
x 따로 놀고 있고 y 따로 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구조인 거고 얘는 좀 달라. x 값이 딱 정해지면 y는 하나로 무조건 고정이 돼. y가 따로 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y는 뭐냐면 2-x지. x 값이 딱 정해지면 얘도 그냥 고정이 된다고. x가 1이 되면 y 1이 될 것이고 x가 2가 되면 y 0이 되지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일심동체인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문제로 가야 돼. 따로따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이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기존에 있는 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계식이 던져지는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를 소거해야 돼. 어차피 본질이 한 문자니까. 두 개 문자가 아닌 거야. 애초에.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를 해가지고 내가 뭐 y를 소화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ax에다가 3 넣고 y 대신에 2-x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체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당연히 좀 궁금해해야 돼. 이걸 좀 질문한 학생은 좀 공부 좀 한 거야. 갑자기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얘는 둘 다 무관한 거야. 두 개 문자인 거고 얘는 본질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하나에 소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풀어주면은 끝나겠지. 우리가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가 있는 영문에 묻겠지? 그러면 x가 있는 애는 a 빼기 3 x가 없는 애 봅시다. 그러면 6에서 4 뺐으니까 2지 2 플러스 b.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얼마 돼야 되고 a는 3이고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64번은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한 문자 소거하자. 본질이 한 문자에 대한 형등식인 거야. 알겠어? 다 적은 사람은 6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67번을 보면은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x에 대한 다항식 3차식이야. 얘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왔다.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돼. 만족할 때 1차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a하고 b 값을 구하래. 그러면 제일 먼저 무식하게 생각해 보시는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한번 생각해봐. 지금 뭐냐면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얘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럼 뭔가 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벅차지 않니? 그렇잖아. 뭐 이걸 방법을 해도 돼. 얘를 실제로 나눗셈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얘는 믿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번거롭지. 그러니까 얘는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거라고 했어. 어떤 a가 있는데 얘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 자동항등식. 아무리 접선 항등식. 그렇지? 그럼 봅시다.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 자체가 항등식이라고.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 qx만 찾으면 되는데 qx를 먼저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요거 qx. qx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변이 3차란 말이지. 자변이 3차니까 요 qx는 차수가 몇 차가 돼야 될까? 얘는 1차가 돼야 되잖아. 1차랑 2차 곱하기 3차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추론해볼 건데 이 qx는 당연히 1차가 돼야 되고 게다가 얘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얘는 x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모르니까 뭐 플러스 k? 문자가 하나 정하는 거지. 이렇게 정한 다음에 얘를 전개한 게 바로 이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편해. 전개가 더 편하지 나눗셈보다는. 그렇지 않니?
나눗셈을 해가지고 보면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되게 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당연히 여기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요거만 전개하면 끝나. 전개만 해볼게. 요 전개하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를 볼게. 2차는 요거하고 요런 만나야 되거든. k에서 1 뺀 거. k 빼기 1의 x제곱. k 값 바로 나왔네. 얘하고 좌변을 관찰해봐. 2차가 없지? k 값이 바로 튀어나오잖아. k가 1이라는 얘기야. 쭉 한번 더 가볼게. 그 다음에 1차. 얘하고 전개했어요. 1차는 요거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요거 만났을 때지. 1 빼기 k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k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원래 붙여있던 3x 플러스 2.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k 마이너스 1의 x제곱 될 것이고, 요거까지 정리를 해준다면 여기 4 마이너스 k의 x, 그 다음에 k 플러스 2. 그치? 여기까지 됐어. 이게 지금 우변인데 이제 k 수비급만 해도 되겠어. 이제 이게 좌변하고 같아야 돼. 좌변하고 같아야 되니까 k는 얼마? 1이다 이거지. 왜냐면 얘가 2차가 없거든. k1 날라가지? 그 k가 1이라는 얘기야. 여기 3이지? 3. 그러면 a 얼마? a는 마이너스 3이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1인 거 밝혀냈으니까 상수항 3이야. b는 3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더 수월하지, 나눗셈보다. 지금 문제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죠. 정답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유형 7번을 되셔야 돼. 얘가 좀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야.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형 7번 조립제법과 내림차순꼴의 항등식이라는 제목이 있지? 거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연조립제법. 연. 벌써 내 봐봐. 이게 뭐냐면 지금 할 거는 연조립 제법을 공부할 건데, 이거 의미는 뭐냐면 조립제법 우리 공부했잖아. 얘가 조립제법을 연달아 쓴다는 얘기야. 연달아 쓴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관한 문제지.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a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지. a, b, c, d 값 구하시오. 그럼 가장 무식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얘를 다 정리해. 다 정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상 문자 3개 이상의 연립방정식은 애초에 교육과정도 아니야. 그렇게 해도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물론 요 A 같은 거라든지 요 상수항 요거 같은 건 좀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 하여간 얘를 전개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치? 비효율적이고, 요즘은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그 연조립제법에 대한 괄호넣기 문제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형태는 연조립제법에 관한 문제는 형태 자체가 딱 티가 나. 뭐냐면 이렇게 x 어쩌고의 세제곱, 제곱, 1제곱 내림차순이지. 같은 수야. 같은 수.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고, 그럴 때 여기 미지수 a, b, c, d를 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럼 얘는 조립제법을 연달아 쓴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4하고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개수를 쓰면 여기 써야 될 수는 당연히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이 값을 쓸 거야. 1. 그럼 처음에 조립제법 써볼게. 내려오면 4지. 곱해서 올렸어. 더하면 1이지. 곱해서 올렸어? 1이지. 더하면 3이지. 내가 혹시 뭐 계산 틀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맞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더 써볼게.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서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곱해서 올리면 다시 4지. 더하면 5, 5가 될 거고 8이 되지. 그 다음에 조립법 또 써. 처음에 내리면 4지. 곱해서 올리면 얼마? 4지. 더하면 9지. 그래서 답은 나왔어.
여기서부터 얘가 바로 D고 얘가 바로 C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요게 A가 돼. 그럼 그 이유를 조금 얘기해 볼게. 요즘에 요 이유를 좀 알아야 돼. 연조립의 좀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요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은 봅시다. 첫 번째 내가 한 과정은 뭐냐면 요거야. 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2x 마이너스 1이라는 내가 뭐로 나눈 거냐면 여기 1을 세웠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로 나눈 거지. 얘가 바로 몫이잖아 얘들아. 그 몫이 뭐가 나왔다는 얘기냐면 4x의 제곱에 플러스 x 얘가 나왔다는 얘기지. 나머지가 2가 나왔다 이 얘기야. 첫 번째 과정을 내가 수식으로 적으면 맞니? 그 다음 볼게. 얘는 뭐였냐면 몫이었잖아. 몫을 다시 1을 세웠다는 얘기는 요 부분을 다시 나눗셈 하는 거지. 이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다시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를 바로 열고 요 놈을 지금 1로 다시 나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뭐가 나왔냐면은 4x 플러스 5가 나왔다는 얘기지. 두 번째 조리제법 쓰는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 얘기야. 여기 몫이 4x 플러스 5가 나왔고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 8이 나왔다는 얘기지. 얘는 원래부터 있던 됐어? 이거는 첫 번째 조리제법을 쓰는 걸 내가 수식으로 표현했고 얘는 두 번째 조리제법을 쓴 걸 내가 수식으로 표현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리제법을 또 썼어. 뭐냐면 이 4하고 즉 4x 플러스 5를 다시 x 마이너스 또 나왔지? 여기서 이제 볼게. 그 과정을 다시 해줄게. 얘를 다시 나눈 거야. 뭐로 나누냐면 x 마이너스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지? 몫이 4가 나왔지? 나머지 뭐가 나왔어? 9가 나왔잖아. 9 플러스 9.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시 쓰면 이거잖아. 그 다음에 원래 붙어있던 8. 그 다음에 원래 붙어있던 2. 됐지? 내가 지금 조리제법을 연달아 썼는데 그 과정들을 수식으로 표현했더니 요놈 나왔어.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다시 정리해볼게. 쭉 했잖아. 그럼 봅시다. 얘가 이제 가로를 벗고 튀어나갈 건데 얘가 튀어나가면서 누구 만나? 얘 한 번 만나고 두 번 더 만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지. 그 다음 이거 볼게. 9는 나가면서 누굴 만나? 우선 얘 만나고 얘 만나지. 그러니까 9라고 하면 x 마이너스 1을 두 번 만나니까 이렇게 되지 전개할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볼게. 8은 전개할 때 얘 한 번 만나지.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던 2 됐어. 완성이 됐잖아. 지금 딱 문제에서 요구한 요거하고 딱 매치를 시켜봐. A가 4가 되고 B가 9가 되고 C가 8이 되고 D가 2가 되지. 요 원리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좀 바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해. 이게 뭔지 몰라. 연조랩을 쓰는다는 걸 아는 내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연조랩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몰라.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 과정들을 조금 이해를 하자는 거야. 너무 잘 나와야 돼. 내신 문제. 그러니까 모양새 자체는 되게 티가 나. 그 다음 문제 유제를 한번 봐도 알 수 있지만 봐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제곱, 1제곱, 사수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형태라는 거지. 그럼 71번은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누구를 옆에다 써야 돼?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연달아 조립제법을 썼죠. 71번은 그래서 적을 사람은 적고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72번이거든. 내가 72번 잠깐 얘기하면은
71번은 오늘 적었지? 71번 같이 이렇게 상세히 나와주면 다행이야 시험 문제가. 그런데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x가 2.1일 때 요거 값을 구하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막 얘는 대입할 만하네. 그치? 근데 대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숫자가 등장해. 그러니까 이걸 다이렉트 물어봤어. 그럼 다이렉트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거를 대입을 하기 애매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공부한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연조립을 이용하는 거야. 연조립. 알겠니? 그럼 봐봐. 연조립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얘가 조립 똑바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봐봐. 1 마이너스 2, 4, 1이잖아. 그럼 여기 이 문제가 나올 때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 세워야 될 수가 누군가. 이게 가장 어려워. 이거 판단하는 거. 약간 좀 팁을 주자면 1의 자리야. 1의 자리 수만 좀 잘 같이 하면 돼. 자리. 여기서는 뭐니? 1의 자리가 2잖아. 2. 여기 주목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진짜 친절하게 문제가 2로 해줬잖아.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준다고 문제에서 그냥 이걸 값을 구하래. 그럼 내가 알아서 2로 조립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항상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로 세우는 게 이게 나중에 있다가 왜 그런지는 알게 되죠. 그래서 1의 자리를 기억해야 돼. 알겠니? 1의 자리수. 그럼 여기 2겠지. 2를 가지고 연조립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해볼게 한번. 그러면 1 해서 곱해서 얼마나? 2지. 0이지. 0이고 4고 8되지. 얼마? 9가 나와. 거기 나와 있는 과정들이지? 그래서 다시 이제 2를 또 할 거야. 1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2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4가 되니까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해준다면 처음에 1 내리고 곱해서 올리니까 2지? 더하면 4. 그치? 그러면 이 과정을 적어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결론은 여기서부터 상수항 그 다음 계수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방에 적어보면은 이렇다는 얘기야. 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이 4x 플러스 1을 내가 뭐로 나눴냐면은 얘를 2로 연달아 조립제법 썼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최고점 기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x 마이너스 2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 앞에 거 여기 하면 그렇잖아. 이 A, B, C, D가 여기서부터 A, B, C, D 이 순서대로 개수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1, 4, 8, 9가 개수가 된다는 거지. 1, 4, 8, 9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야.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놓고 여기다가 2.1을 넣어도 된다는 거지. 여기다 2.1을 넣는 것보다는 여기다 2.1을 넣는 게 좀 더 수월하지. 그치? 이제 이 상태에서 x 대신 문제 겁니다. 2.1.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간단한 수였는데 실제 문제는 대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수가 등장해. 그래서 대입하기에 좀 까다로운 숫자가 등장하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2.1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1을 넣어주면 얘는 뭐야 되냐? 7 곱하기 0.1이지? 0.1의 세제곱 그래서 4 곱하기 0.1의 제곱 얘는 그 다음에 8 곱하기 0.2 플러스 9잖아.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지. 그래서 72번 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다행이야. 그렇지만 실제 문제 그렇지 않다랬어. 막 이렇게 성역게 딱 x가 2분의 1 때 뭐 이런 것을 구하셔. 됐어. 그럼 얘가 연조립 문제라는 거는 우선 방향부터를 못 잡는 학생이 거의 절반 이상이야. 연조립을 가야 되고 형태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한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항등식이야. 끝났고 지금부터 나머지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근데 뭐 중학교 때 약간 선행으로 수학상을 좀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선행으로 좀 배운 거하고 조금 실제 구조하고 좀 다르지? 좀 뭐랄까 좀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감안을 해줘야 돼. 이제 드디어 이제 나머지 정도 갈 건데 여기까지가 항등식이고. 이거는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얘기했지만
많이 나와. 많이 나오니까 중간고사 문제가 4문제, 얘들 5개. 그 정도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이제 변별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해야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이론은 되게 없어.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왜 다항식 있어?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나머지 정리는 별게 아니라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이 있을 때 걔를 1차식이지. 1차식.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a라는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당연히 몫이 존재하겠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줘야 돼. 모르니까 내가 라지아라고 적어볼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자동 항등식이라고 했어. 아무 얘기 없어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니까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 아무 수를 넣어도 성립이 될 텐데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얘가 궁금한 거야. 이제는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얘를 찾으려면 뭘 대입하고 싶어? 당연히 a를 대입하고 싶어야지. 우리가 qx 모르는데 얘를 날릴 수 있는, 즉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은 즉 뭐냐면 fa,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 정리의 이론이야. 끝! 네 끝이야. 그 나머지 정리는 이론이 되게 적어. 요 내용 하나야. 요 내용 하나인데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와 이런 거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어. 이러한 x거나 10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궁금해. 목 말고. 목숨 관심 없어. 나머지만 궁금해.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된다? 1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가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 안 되더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법에 대한 정리고, 내용 자체는 이거밖에 없지만 문제는 요걸 좀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파트는 조금 이제 문제로 좀 많이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73번 같은 거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볼 텐데. 73번을 보면은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겠지. 그러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뭐가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나머지가 되겠구나. 그렇지. 그게 얼마다? 1이다. 이 얘기지? 첫 줄을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써줘야 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 그러면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여기 a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지? 얘가 1이 된다. 이 얘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 값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a 값은 9가 되는구나. a 값 구했어. 그 다음에 문제가 묻는 거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f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x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f1이 얼마인가요? 이거잖아. x-1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1 대입했으니까 a가 9야. a 9에 났어. 그 다음에 2 빼기 5가 되지. 그러면 12에서 5를 뺐으니까 정답은 7. 이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지.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오지? 이런 문제 안 나오지 당연히. 할당에 서너 문제 같겠는데 이런 없어 보이는 문제를 내겠어. 이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속 단계가 올라갈 건데 유형 9번을 봅시다 이제. 문제 보면은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일 때 이랬지. 그러면 그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f의 4가 얼마다? 13이다 이 얘기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x-2의 fx야. 얘를 x-4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 x는 누구 집어넣어야 돼? 4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봐봐.
시절 와닿지 않는 사람은 좀 써봐. x 마이너스 fx인데 얘를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4를 생각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4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4를 집어넣으면 날아가잖아. 요거 거라 이거죠 문제가. 답이 나왔지. 26.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겠지. 나오면 1페이지지. 1페이지. 반드시 맞춰야 되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좀 난이도니까 여기는 가볍게. 조금씩 문제가 내 난이도 올라가겠지.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84. 이번에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항식 px를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 이 과정을 적어볼게 내가. px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2x 얘를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서 적어볼게.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0. 저 식이 맞지 지금? 네. 내가 조금 고쳤는데 맞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계 고장을 잘 모르고 저거 보고서 계속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인데 딱 지금 요만 같이 있는데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단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아직 내가 좀 어려운지 무려 한 20분이 지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시간 뭐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뭔가 느낌상 근데 애들은 막 집에 가고 싶은데 막 말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아까 전에 시계 고장 났길래 물어봤어.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20. 원래 또 10시 넘기면 안 되거든 저번에. 근데 애들이 10시 20분인데 다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그냥. 근데 표정이 뭔가 좀 어두워지긴 했어. 표정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 내가 뭘 캐치를 못했죠 내가. 봅시다. 84번 가보면 그러니까 px를 얘로 나눴대. 지금 요거 나눴어. 그러면 지금 몫이 있겠지 당연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나왔다. 이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P에 우리가 모를 때는 나머지 정리 만약에 뭔가 좀 와닿잖아. 그럼 항상 이 습관을 들여야 돼. 조건들을 다 이런 형태로 요약을 해야 돼. 항상 이 형태로 요약을 해놓고서 째려보는 거야. 그럼 뭔가 해법이 안 보이던 것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조건이 있대. P의 2x를 뭐로 나눴냐면은 x 더하기 1로 나눌 때 그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이때 몫을 내가 모르니까 2'x라고 해볼게.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개가 돼야 돼? 당연히 상수 나와야 되겠지?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얘 구하는 거야. 얘들아 얘를 찾으려면 누굴 대입해야 돼?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얘 모르니까 날려야지 어떻게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P에 마이너스 2가 바로 나머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내 목표가 뭐야 이제 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답일 거니까. 그렇잖아. 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얘는 조건 찾아봐야지. 이쁘네 이뻐. 딱 마이너스 2면 얘 그냥 뿅 사라지잖아.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식에다가 x신 마이너스 1을 투입하면은 P에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요거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글러가 그려주는 거야. 이 놈이 바로 나머지가 되겠다. 답이 나왔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모르들이자 저 표현 방식으로 요약을 해놔. 그런 다음에 째려보는 거야 아마. 딱 보자마자 그 풀이가 떠오르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좀 몇번 쳐야 될 것 같아. 얘는 좀 자주 나와. 그 중에서 88번 볼게. 가장 최근에는 용산고가 이게 나왔고 88번이 잘 나오는 거. 얘는 몇 번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fx, gx가 있고 fx 더하기 g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그 한 문장을 읽어가면서 x에 3을 집어넣는 거지. f3 더하기 분기 아니에요? 어디지? 분기 아니에요? 88번. 87번이 아니라 87번은 조금 제곱이라 더 쉬워서 안 나오고 세제곱이 많이 나와. 얘가 더 많이 나와. 봅시다. 그러면 3집어넣으면 이게 3이다 이 얘기지. 그럼 두 번째 볼게. fx 곱하기 gx라는 식이 있어. 걔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 그럼 3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 f3 g의 3이지. 얘가 얼마다? 2다 이런 얘기지. 조건 요약하면 요거야. 맞지? 그렇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가 별게 아니야. 1차식으로 나눌 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공정하면 당연히 3 넣어야지. 이렇게.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은 이거야. f의 x 이거 세제곱이지. 더하기 g의 x 이거 세제곱이야. 얘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얘도 한번 쳐요. 얘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얘가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있어. 나 예고할 거야. 당연히 누구 나래? 당연히 3 나야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f3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g의 3 세제곱. 얘가 얼마나요? 이거 묻고 있는 내용이지 현재. 맞잖아.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이지, 그지? 그래서 얘가 잘 나오는 거야. 항상 한 문제로 두 가지 이상을 점검할 수 있으면 그게 시험에 잘 나오지. 곱셈 공식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뭐 얘를 뭐 a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이거지. a 더하기 b가 3이고 a, b 곱이 1인데 세제곱의 합을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잖아. 곱셈 공식 변형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요거 어떻게 구한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3ab의 외웠지 얘들아? 이제 미루면 안 돼. 고일 내용은 선행이 아니라고 그랬어 너희들한테. 선행이 아니야.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고일 내용은 수학적으로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거 얼마? 그럼 여기 3이니까 27에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정답은 9. 남다라 좀 괜찮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 12번으로 봅시다. 12번에서 91번. 야 92번은 콕 찍은 이유가 있어. 92번. 92번을 콕 찍은 이유가 있어. 얘가 근데 좀 자주 나오는 애야. 얘도 근데 은근히 있고. 그럼 마지막 문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92번까지 해도 되겠어? 내일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 요거에 대한 유제 혹은 내가 그 요거에 대한 유제를 할지 아니면은 좀 연습해 좀 기출 다른 걸 좀 해당 범위에서 줄지 좀 고민인데 언제까지 다음 푸는 주 거예요? 목요일까지지. 내일은 메타인지고 그 다음 목요일날 수업이죠. 목요일까지 하고 내가 너희들 거 오늘 시험 본 걸 채점을 해보고 견적을 내서 결정하도록 할게. 메타인지 교재를 그 프린트인데 어떻게 결정할지는 내가 오늘 거 채점을 해보고 그걸 맞춰서 할 테니까. 92번 조금 의미가 있는데 이거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봐. 이거하고 좀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17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눴대. 나머지 구하래. 몫이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를 지금 20R원이라고 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에 13제곱이지. 얘를 19로 나눴어. 그때도 몫이 있겠지. 그 다음에 그때의 나머지를 R2라고 하겠대. 이 R1과 R2 구하시는 문제야. 그럼 여기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우선은 해법을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식을 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를 다항식으로 치환을 해야 돼. 다항식으로 치환을 할 건데 다항식하고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좀 이따 내가 얘기할 텐데 봐봐.
내가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 이거 봅시다. 내가 만약에 요 17을 1번 17을 내가 x라고 치환했어.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의 15제곱 얘는 x 마이너스 1이겠지. 이거에 q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1 이렇게 되겠지. 내가 숫자를 치환하는 거야. 17을 x라고 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얘는 자동 상승식이라고 했고 대입할 게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지. 그렇지.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나머지 r1을 바로 할 수 있어. 얼마? 1이야. 볼 수 있지. 그런데 두 번째 거 볼 테지. 두 번째 거. 그러면 앞에 지금 풀었으니까 지금 요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번에 18을 x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18을 x로 봤어. 그러면 여기는 x에 13제곱이 되겠지. 여기는 x 플러스의 qx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내가 18을 x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스몰 r2가 되겠지. 내가 x로 치환하면 그러면 얘도 대입할 게 누구밖에 없어? 얘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자. 그래서 좌변이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 여기 바로 r2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r1과 r2를 더하면 0이 나오겠네. 잘 풀었다. 이러면 될까? 그렇지. 안 되겠지, 그지? 안 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원래 묻는 건 뭐냐면 19로 나눌 때 나머지잖아. 자연수로 나눌 때 나머지야. 그럼 범위가 형성이 되지.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나눠 떨어지면 0일 것이고 이 나머지 R2라고 하는 거는 19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나머지가 우수인 거 들어봤니?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들어봤어? 나머지는 0에서부터 나눠 떨어지면 0일 것이고 그 나눈 수보다는 작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 R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나눠 떨어지면 0일 것이고 9보다는 작아야 돼. 16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안 됐던 게 그 사이에 있는 값이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 지금 현재. 우리 다항식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지. 다항식은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지금 다항식이 아니야. 원래 물어본 건 뭐냐면 19라는 자연수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소심해야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를 구할 건데 하나가 부족해. 마이너스 1이야.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지? 몫을 하나 줄여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5가 있어. 얘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4로 했어. 5, 4, 20이지. 3으로 하자. 3, 6, 18. 거기서 봐봐. 내가 지금 15라는 애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럴 때 지금 이 마이너스 3의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0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돼. 6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려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몫을 하나 줄이면 되잖아. 몫이 원래 3이었던 애를 2로 줄이는 대신 6을 1로 보내주면 되지. 보내면 뭐가 되냐면 6 빼기 3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3이 되지. 몫을 하나 줄이면서 나머지를 양수로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몫을 하나 줄일 거니까 19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인 거다? R2는 18인 거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항상 요것만 실수 안 하면 되겠어? 실수를 안 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정해진 거야. 나머지가 뭐가 나올 때? 무슨 나올 때? 특히 치환형인 거.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숙제는 92번까지 하면 되겠고 목요일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정작 중요한 거 하나만 있어.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목요일에 하는 게 맞네. 그러면 목요일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